안녕하세요. 스포츠픽주는 오로지TV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적중률 높은 무료 조합픽을 정보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6일 해외 축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리그컵 뉴캐슬 벌리 경기 분석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은 4승 1무 1패로 뉴캐슬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3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4월 11일 벌리 원정에서 2대1승, 2020년 10월 3일 홈에서 3대1승, 2020년 2월 29일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을 홈으로 불러와 2-4 패배를 당했으며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는 2-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벌리 또한 뉴캐슬처럼 이번 시즌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리는 홈에서 브라이튼을 불러와 1- 패배를 당했고 리버풀 원정에서 2-0 완패를 당했습니다. 뉴캐슬 벌리 두 팀의 공통점은 다가오는 리그컵 경기보다 프리미어 리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뉴캐슬은 사우스햄튼과의 경기까지 3일이라는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리그컵 경기에서 선발 선수 라인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1점의 승점도 얻지 못하며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리그컵에서 3라운드 진출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합니다. 두 팀의 전력은 비슷하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상대 전적과 홈이라는 이점을 통해 좋은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캐슬에서 부상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워 보이는 선수는 마틴 두브라브카, 홀더맷입니다. 벌리의 부상자 명단은 데일 스티븐스, 케빈 롱입니다. 현재 데일 스티븐스는 발목 부상, 케빈 롱은 종이라 부상을 안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 모두 수술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에 나설 확률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뉴캐슬의 예상 전형은 3-5-2입니다. 그리고 예상 베스트 선발 라인업은 프레디 우드먼, 시아란 클라크, 자말 라셀레스, 페데리코 페르난데스, 맨 리치, 제이콥 머피, 아이작 헤이든, 미구엘 알미론, 조윌록 앨런 생맥시민, 칼럼 윌슨입니다. 벌리의 예상 전형은 4-4-2이며 예상 선발 라인업은 닉 포프, 찰리 테일러, 벤미, 제임스 타코스키, 매튜 로튼, 드와이트 맥닐, 잭 코크, 애슐리 웨스트우드, 요한 구드문슨, 제일 로드리게스, 크리스 우드입니다. 최근 뉴캐슬의 팬들은 팀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탈출한 것을 그의 지도력이 아닌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베니테즈 전 감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칼럼 윌슨과 알랑생 막시맹이란 공격 자원을 활용해 리그 중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팀의 핵심은 알랑생 막시맹입니다. 이 선수는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수입니다. 경기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드리블 스킬과 더불어서 칼럼 윌슨과 골을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선수는 훈련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는 경기 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캐슬에게는 꼭 있어야 할 선수입니다. 뉴캐슬 벌리의 상대팀인 벌리는 현재 프리미어리그에 6시즌 동안 생존해 있습니다. 현재 벌리는 돈을 투자하여 공격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리가 지난 시즌에 노출한 가장 큰 약점은 경기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벤치 자원이 약하다는 점입니다. 리그컵은 주전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기보다 로테이션 선수들을 기용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현재 벌리의 부족한 백업 자원은 뉴캐슬을 상대로 경쟁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벌리의 23세 이하 팀과 유소년 팀은 카테고리 3에서 1등급으로 이동하는 개선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고 긴 호흡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특별한 차이를 만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벌리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벤미입니다. 이 선수는 벌리라는 팀에서 10년을 보내면서 팀을 이루고 있는 핵심 선수입니다. 이 중앙 수비수는 벌리 선수들이 따라야 하는 매우 모범적인 선수이자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경기장 위에서 보여주는 축구 지능은
상대팀의 득점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도 합니다. 뉴캐슬 벌리 두 팀은 프리미어리그 성적은 다소 부족하지만 친선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캐슬은 가장 최근 4번의 친선 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이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벌리는 최근 4번의 원정 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경기 중 3승을 기록한 경기는 원정 경기였으며 홈 경기에서는 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뉴캐슬은 중거리 슛을 자주 노리는 팀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 약점은 경기의 리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벌리는 중거리 슛을 자주 노리며 공중볼 싸움을 즐기는 팀 중 하나입니다. 주로 넓은 간격을 유지한 롱볼 축구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측면 수비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두 팀의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 뉴캐슬이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걸 가늠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주 노출한 약점은 역시 수비력이었습니다. 공격에 재능 있는 칼럼 윌슨에게 기대할 수 있으나 헤르난데스, 클라크, 크래프가 이루고 있는 수비 라인은 아직까지 불안정해 보입니다. 현재의 수비력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안겨줄 정도입니다. 라셀레스와 쉐어 머리를 세워 수비적인 축구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빅 공간을 노리는 데니 잉스워든 스트라이커에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라셀레스 선수가 손으로 공을 막으며 상대팀에게 페널티킥을 허용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벌리는 뒷공간을 노리는 축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벌리가 리버풀에게 2-0으로 패배했으나 수비 조직력의 측면으로 보자면 뉴캐슬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물론 경기는 리버풀에게 기울어진 경기였습니다. 2-0 완패였지만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많은 슈팅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2개의 골만 내준 것입니다. 이 점을 놓고 본다면 벌리가 뉴캐슬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물론 크리스 우드와 제일 로드리게스로 자여진 공격 라인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너먼트 대회는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벌리의 수비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벌리는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제공권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벌리는 코너킥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제임스 타코우스키와 벤미, 크리스 우드를 활용해 상대팀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벌리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브라이튼 경기에서 노출한 부족한 집중력을 놓고 본다면 뉴캐슬에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벌리는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골대를 입어맞히며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벌리의 최근 10번의 리그에서 무려 8배를 기록하며 부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리는 지난 시즌 17위로 힘들게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특별한 보강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의 전력으로 이번 시즌 또한 잔류하겠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번리 브라이튼 경기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은 벌리의 한방입니다. 벌리는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가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입니다. 장신 공격수인 크리스 우드와 제일 로드리게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드문드손의 날카로운 침투로 뉴캐슬의 빈약한 측면을 공략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뉴캐슬의 긍정적인 모습을 꼽자면 아스널의 조 윌록이 뉴캐슬로 이적했다는 점입니다. 이 선수는 아스널 성골 유스 미드필더로 다양한 곳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뉴캐슬에 임대해 14경기 8골을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즌 막바지에는 7경기 연속 득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유로파 알크마르 셀틱 경기 분석입니다. 1차전은 셀틱이 2-0으로 승리를 하고 현재 2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알크마르가 셀틱파크에서 52%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점유율만 보면 경기를 주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점유율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은 셀틱이 앞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차전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는 후르아식 효고였습니다. 그리고 61분 제임스 포레스트의 추가골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알크마르는 1차전 셀틱파크에서 좋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홈 경기에서 알크마르가 홈의 2점을 살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리그 경기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홈팀인 알크마르는 21-21 리그에서 RKC 발베이크에게 1-0으로 패배하고 1차전에서 셀틱에게 패배하며 현재 공식 경기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선 경기에서는 4연승을 달리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공식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2연패를 당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반면 셀틱은 최근 5경기 5연승을 달리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경기를 제외하면 승리한 4경기 모두 클린시트를 기록하면서 탄탄한 축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는 단 한 골만 실점했습니다. 그리고 6경기 동안 무려 24골을 공격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틱은 리그 38경기 중에서 무려 19경기를 무실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수치를 본다면 셀틱이라는 팀은 수비를 견고히 하는 축구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알크마르는 골을 넣기 위해 공격적으로 움직이는 팀도 아닙니다. 그래서 알크마르가 셀틱을 상대로 골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알크마르가 RKC 발베이크에게 1-0으로 패배한 경기에서는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당시 이 경기에서는 72%의 점유율과 19개의 슛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골을 만들지 못하고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알크마르에서 다행인 점을 찾자면 팀의 공격수 제스퍼 칼슨이 출장 정지에서 복귀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좌측 풀백인 5번 베인달은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출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3,500만 파운드로 영입한 쿤- 선수가 경기에 나서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알크마르는 1차전과 특별한 변화가 발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셀틱의 수비수인 크리스토퍼 줄리앙은 무릎 부상으로 인하여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선수의 회복 일정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카라모코 덴벨레 또한 발목 문제로 인하여 다가오는 경기에 출전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리그 라이벌인 레인저스는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셀틱은 챔피언스 리그 예선에서 미드윌란에게 패배하면서 유로파 리그 예선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셀틱 또한 레인저스와 비슷한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셀틱은 야블로 네츠를 꺾었으며 현재 셀틱은 알크마르보다 더 나은 상황에 있으며 알크마르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틱은 알크마르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면 리그 타이틀 라이벌인 레인저스와의 경기가 있다는 점이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셀틱은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수비 밸런스가 완전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알크마르는 홈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셀틱의 수비를 흔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1차전에서 보여준 부족한 결정력은 셀틱의 빈틈을 노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최근 기세와 1차전 성적을 놓고 본다면 셀틱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크마르는 2점 차이라는 스코어를 뒤집기 위하여 좀 더 공격적인 축구를 임해야 합니다. 알크마르 셀틱 경기에서 알크마르가 골 결정력 문제만 해결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세트피스 수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수비 조직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뒷공간을 노리는 침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게 가장 큰 흠입니다. 셀틱은 최근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틱은 공을 소유하여 중앙 공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공중볼 싸움에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알크마르 셀틱 경기에서 알크마르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베르얼스트, 스가와라, 티모 레츠쉘트, 마르틴스 인디, 우스틴 코프 메이너루스, 미드츠조, 드위트, 요한베르그 그비드 민손, 파블리디스, 칼손입니다. 셀틱의 예상 선발 라인업은 하트 알스톤, 스타펠트, 웨일서, 맥그리거, 텀블, 로지 가바다, 에두아르, 후루아시입니다. 셀틱은 지난 시즌 레인저스에게 우승을 내주며 매우 아쉬운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크마르는 지난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유로파 출전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두 팀은 경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알크마르는 04-05 UEFA컵에서 스코틀랜드 팀인 레인저스를 상대로 1-0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셀틱의 최근 기세는 슬럼프에서 벗어난 듯한 경기력으로 많은 팬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알크마르는 현재 부진하고 있지만 저번 시즌 경기력을 본다면 다가오는 경기에서 언제든지 위력적인 공격력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크마르라는 팀의 경기력을 일관적이지 않고 기복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입니다. 팀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셀틱이 좀 더 나은 스쿼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경기에서도 알크마르를 상대로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팀의 주전 공격수인 후루아시는 1라운드 던디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일본인 최초 스코틀랜드 리그 해트트릭이자 개막전 첫 골을 기록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데뷔전 해트트릭이라는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루아시 선수는 셀틱 현지 팬들에게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틱의 라이벌인 레인저스 팬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경기 외적인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셀틱에서의 뜨거운 지지는 후루아시 선수를 주눅들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크마르의 가장 큰 아쉬운 은창 끝입니다. 최전방까지 이어지는 쿠프 마이너스와 미드츠조의 경기 운영 능력과 두 선수의 조합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전방에서 위력적인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알크마르 셀틱에서 두 팀은 모두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셀틱은 불안한 수비 조직력이라는 것이며 알크마르는 불확실한 골 결정력입니다. 하지만 셀틱은 불안정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무실점 경기를 꾸준히 만들어내고 있는 반면에 알크마르는 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크마르에게서 한 가지 위안거리를 찾는다면 알크마르는 홈에서 펼쳐진 친선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공식 경기에서도 2연패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원정 경기였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셀틱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매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셀틱이 이번 시즌 기록한 3번의 패배를 기록한 경기가 모두 원정 경기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예선 상대인 미트윌란에게 2-1 패배를 당하면서 아쉽게 탈락했으며 프리미어십 경기에서도 하츠 원정에서 2-1로 패배하였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승리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가오는 알크마르 셀틱 경기에서 원정팀인 셀틱으로 기울어져 있으나 셀틱이 원정 경기에서 노출하고 있는 불안정한 모습, 그리고 알크마르가 친선 홈 경기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두 팀의 승부 균형추는 다시 조정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크마르가 점유율을 바탕으로 골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픽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차 베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까닭은 꾸준한 적중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꼭 오로지 종이토토 프리뷰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한 번이라도 좋으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